쉬운 독일어를 공부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강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뭘 공부할 거냐면요. 화법주동사라고 하는 걸 공부할 거예요. 화법주동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영어 문법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건데 화법은 뭐냐? 별 뜻 없어요. 그냥 조동사라고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는 그런 조동사예요. 다만 이 화법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mode에 해당하는 거여서요. 어떤 말하는 방식, 말의 뉘앙스, 분위기 이런 거를 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영어에서 may, can, will, must, shall 이런 거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would like to는 특별히 이 특별한 조동사로 따로 공부하지는 않았고 이제 수거로 외우긴 했겠죠. 근데 독일어엔 요거에 해당하는 조동사가 따로 있어서 möchten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영어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영어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와중에 차이가 좀 세다. 이런 애가 누구냐면 벌렌이에요. 자, 벌렌은 will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will처럼 미래를 나타내거나 뭐 의지 미래라고 하죠. 우리가 영어에서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미래를 나타내는 용법은 없지 않아 있는데 강하진 않고요. 그거보다는 원한다. 이런 용법이 많습니다. 나는 아이스 먹을래. 아이스크림 먹을래. 요럴 때 Ich will Eis. 난 아이스 먹을래. 요런 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법으로 훨씬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 외에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생긴 게 달라서 그렇죠. dürfen, may 많이 다르죠. 이거는 다른 정도가 아니고 그냥 다른 애죠. 나머지는 발음이라도 비슷해요. können, can. 그 다음에 müssen, must. M자 돌림이잖아요. sollen, should. S자 돌림이고요. 뭐 비슷이라도 한데 얘는 완전 뭐 전혀 다른 애다. 한번 읽어볼까요? dürfen, können, wollen, möchten, müssen, sollen. 네, 이런 애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독일어 조동사는 영어하고 당연히 다르겠죠? 우리 독일어가 조금이라도 더 어려워야 독일어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포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뭐가 다르냐? 영어하고 똑같이 조동사가 쓰이고 나면 요 뒤에 우리가 본동사라고 하죠. 얘는 원형으로 사용이 돼요. I에서는 어차피 동사 변화가 없으니까 영어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동사 변화를 해야 될 순간이 와도 여기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제나 인칭의 변화는 누가 하냐면 이 앞에 있는 애가 도맡아서 하는 거죠. 독일어는 어떠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1대1 대응이 되거든요. ich, kann, can이 아까 원형이 독일어로는 können이라고 했었는데 막상 사용되는 거 보니까 can하고 비슷해요. 그죠? 그 다음에 speak는 독일어에선 sprechen이 되고요. German은 Deutsch가 되죠. 거의 똑같은데 얘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조동사가 사용되면은 나 조동사 네 옆에 안 쓰일래. 나는 내가 두 번째 자리를 못 지킬 바에야 아예 맨 뒤로 갈래. 그러고서는 맨 뒤로 가버립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언어학적으로는 문제는 있어요. 제가 그건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제 전공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간편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사가 사용이 되면 본동사는 조동사 뒤에서 나는 3인자가 되긴 싫다. 맨 뒤로 가겠다. 맨 뒤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원형으로 가요. 자, 요런 그 어순의 차이가 영어랑 가장 큰 차이가 되겠고요. 그것만 제외하면은 뭐 용도라든가 이런 거에서 영어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예, 그게 하나의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독일어 조동사의 뜻입니다. 나는 2인자를 꼭 해야 되는데 2인자를 못할 바에는 나는 3인자의 자리는 싫다. 맨 뒤로 가버리겠다. 하고 가버립니다. 갔어요. 자, 그 다음엔 이건 우리가 재미도 없고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영어에서는 조동사는 시제의 변화는 하는데 인칭과 수에 따른 변화를 하지 않죠. 근데 독일어의 조동사는 더 격렬하게 변화를 해버립니다.
따지고 보면 더 격렬한 변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동사하고 좀 다른 변화를 하니까 우리가 따로 아예 외워줘야 된다는 점에서 영어에 비해서 조금 더 귀찮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태까지 그랬듯이 모든 마음은 내려놓고 그냥 외워주겠습니다. 자, 막상 보면 꽤 어렵지 않아요. 6개의 조동사가 있는데요. 이 조동사들은 항상 그러했듯이 복수에서는 규칙적인 변화를 합니다. 자, 존복동이고요. 존칭과 복수는 동일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어에서만 어간에 트가 붙는 이러한 변화를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거는 규칙 변화죠. 존칭과 복수에서는 규칙적인 변화를 한다. 일반 동사와 다르지 않다. 요거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럼 단수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단수에서 정말 이상한 짓을 해요. 자, 듀fen 동사는 어간이 듀프일 텐데 이 듀프하고는 아주 다른 나프라고 하는 그런 변화 형태를 가져갑니다. 누가? 1인칭이. 그리고 3인칭도 이하고 똑같이 변해요. 자, 1인칭과 3인칭의 변화가 동일하고 1인칭이 택도 없는 변화를 한다. 자, 퀸네는 칸, 볼레는 will, möchte는 möchte, müsse는 muss, solle는 soll. 이런 변화를 해요. 그 다음에 3인칭에서는 1인칭과 똑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1인칭의 변화가 그대로예요. 뭐 트가 붙는 것도 아니고 어간 모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변화합니다. 그 다음에 2인칭, 친칭, 2인칭 두에서는요. 이 1인칭의 변화에 스트만 붙입니다. 나프스트, 칸스트, 윌스트, möchtest, musst, sollst. 자, 그래서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마음을 내려놓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복수하고 존칭은 우리가 그냥 내려놔도 돼요. 일반 동사의 변화하고 같단 말이죠. 그리고 1인칭과 3인칭의 변화가 같고 2인칭은 1인칭의 변화에 스트만 붙이면 되니까 야, 그러면 1인칭만 외우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dürfen, ich darf 이렇게 보통 이렇게 쌍으로 배웁니다. können, ich kann, wollen, ich will, möchten, ich möchte, müssen, ich muss, sollen, ich soll. 이렇게 1인칭의 변화만 하면 do에서는 스트만 붙이면 되고 3인칭에서는 그냥 1인칭의 변화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렇게 뭐 난리가 날 만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외우셨죠? 잠깐 멈추시고 이거를 화면에 보시고 써보시고 읽어보시고 외우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화법조동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로 연습을 해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만들었던 문장들에 비해서 화법조동사를 사용하면 얼마나 더 다양한 문장들을 풍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버스를 볼 수 있다 이런 문장을 만들려면요. 뭐뭐 할 수 있다니까 영어 같으면 can이고 독일어 같으면 이 퀸넨이 쓰이겠죠. 자, 그래서 주어는 were니까 were에 대한 퀸넨 동사의 변화형은 일반 동사의 변화형과 똑같이 퀸넨이겠죠. 보다라고 하는 것은 sehen인데 sehen은 퀸넨이라고 하는 조동사의 권리이긴 하는데 요 바로 뒤에서 나는 3인자의 삶을 살아가긴 싫다. 차라리 맨 뒤로 가련다 하고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죠. 자, 그럼 보다의 목적어가 있는데 이 버스는 sehen보다 결과적으로 앞에 나오게 됩니다. den Bus sehen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부스가 남성 명사고 sehen이라는 동사의 목적격이다 보니까 the가 아니고 then이 됩니다. den Bus sehen. 또 하나 좀 재밌다고 생각될 수 있는 면은 뭐냐면 우리는 그 버스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말의 문장의 어순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하고 이 문장하고 의외로 비슷하단 말이죠. 이 퀸넨만 맨 뒤로 가준다면 비슷해요. 우리는 그 버스를 볼 수가 있다. 퀸넨까지만 맨 뒤로 가준다면 완전히 똑같은데 그러진 않고 이게 인칭과 시제에 따라 변화하는 동사다 보니까 두 번째 자리로 가서 딱 박혀 있습니다. 그것만 빼면 차라리 우리말하고
어순이 똑같다. 독일어가 어순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를 눈여겨봐 주시기 바래요. 지금 우리 독일어 수준에서는 그런 어순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서 좀 더 복잡한 문장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절 이런 것도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말하고 어순이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버스를 타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니까는 비어가 주어고 동사 müssen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버스를 타다, 버스를 취하다, 테이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하려면 동사 nehmen을 사용을 하고요. 조동사가 지금 müssen이 왔으니까 nehmen은 맨 뒤로 갈 겁니다. 난 3인자는 못 참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nehmen 동사도 역시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다 보니까 그 버스를에 해당하는 말 den Bus가 더 앞에 옵니다. Wir müssen den Bus nehmen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어순에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우리가 이런 풍부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 6개의 화법 조동사를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놀라운 성과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자, 화장실은 토일레테고요. 성은 D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D 토일레테. 그 다음에 가다는 뭐 개인을 쓸 거고요. 뭐뭐 하고 싶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would like to 이렇게 길게 조동사를 쓰겠지만 독일어에서는 요거에 해당하는 조동사가 möchten 동사가 있습니다. 자, möchten 동사는 앞에서 외우셨을 거라고 제가 기대해 보는데요. ich möchte 이렇게 변하게 되죠. 화장실로 가고 싶다. 이게 이제 수거예요. auf die Toilette gehen 이라고 하는 수거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조동사가 möchte이기 때문에 본동사인 gehen은 맨 뒤에 왔어요. 제가 집에 가도 될까요? 이번에는 의문문이고요. 뭐뭐 해도 좋다라고 하는 거는 영어 같으면 may고 독일어 같으면 dürfen 동사를 쓸 거예요. dürfen인데 주어가 나죠. ich 그러다 보니까 ich darf 요거를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문문이니까 darf가 맨 앞에 오고요. 동사는 뭐가 되냐면 가다니까 gehen인데 집으로 가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nach Hause gehen 이라고 공부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darf ich nach Haus fahren 여기서는 제가 fahren을 썼습니다. 뭔가를 타고 가는 거니까 fahren을 썼어요. 제가 생각이 바뀌었나 봐요. 자, darf ich nach Haus fahren 이렇게 썼고요. 물론 gehen을 써도 됩니다. 걸어가는 경우에는. 저는 그 책을 사야만 해요. 사야만 한다.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누가 나에게 그걸 사라고 시켰는지 내가 그게 꼭 필요해서인지 모르지만 영어에 must를 쓰란 얘기죠. 자, 독일어에서는 must에 해당하는 동사가 müssen이고요. ich가 주어니까 ich muss 이렇게 외우셔서 사용하면 됩니다. Ich muss das Buch kaufen 나는 그 책을 사야만 한다. 자, 그는 지금 그 책을 읽기를 원한다. 원한다라고 하는 좀 강해 보이는 그런 조동사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한다라고 하는 조동사는 영어에서는 want to지만 독일어에서는 wollen 동사를 사용합니다. wollen 동사는 ich will 이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3인칭에서는 어떻게 변하느냐? 1인칭과 똑같죠. 그래서 er will. 그 다음에 지금은 yest고요. 그 책을 읽다는 das Buch lesen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읽어 보세요. 네. Er will jetzt das Buch lesen.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제가 당신을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도와드려도 되는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문장이에요. 영어 같으면 메일을 쓸 거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독일어 동사는 dürfen이에요. dürfen인데 주어가 나란 말이죠. ich. 그래서 darf ich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신을 도와드린다니까 Sie helfen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helfen 동사는 상당히 특이한 동사여서요. 당신을 돕다 할 때 Sie를 쓰지 않고 이렇게 Ihnen을 씁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Darf ich Ihnen helfen?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ihnen 하는 것은 존칭지의 역격이에요. 역격은 영어에서는 to me, to her, to him 이런 식으로 to 다음에 목적격을 써가지고 표현을 하죠. 누구누구에게 이런 의미를 쓰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독일어에서는 역격이 따로 이렇게 있어요. the의 역격은 ihnen이어서요. 당신에게 라는 의미를 말을 하고 싶을 때는 ihnen을 쓰면 됩니다. 자, 이게 역격만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목적격도 있고요. 모든 인칭 대명사가 목적격도 있고 소유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 우리가 I, my, me, my 외웠던 것처럼 독일어도 ich, meine, mir, mich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까지는 우리가 기초독일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역격은 제가 특별히 많이 가르쳐 드리진 않았지만 심심치 않게 가끔 나왔고요. 특히 이 helfen 동사를 제대로 쓰려면 역격이 꼭 있어야 돼요. 왜냐? helfen 동사는 누구누구를 돕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누구를 하는 목적격을 사용하지 않고 누구누구에게 도움이 되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생각해요. 독일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 역격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돕는다 그러면은 ich helfe Ihnen 이런 식으로 써요. 요거를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darf ich Ihnen helfen 이런 식으로 dürfen 동사를 변화시켜서 darf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씁니다. darf ich Ihnen helfen. 자, 요거는 helfen 동사의 상당히 독특한 특징이고요. 독일어의 동사들 중에는 이렇게 우리의 언어 감각하고 맞지 않는 그런 격을 쓰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많이 유사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helfen 동사는 아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누구누구를 돕다 라기보다는 누구누구에게 도움이 되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왜 여기에 역격을 쓰는지가 이해가 잘 되실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돕는군요. 이런 문장도 만들어 볼까요? 자, Sie를 주어로 해가지고 Sie helfen 나를. 자,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나를이라고 했지만 나에게라고 써야 됩니다. 자, ich의 역격은 mir예요. Sie helfen mir.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요거를 명령문으로 만들 때에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에 대한 명령문은 주어하고 동사만 싹 바꿔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helfen Sie mir bitte를 넣어주면 더 좋죠. 그냥 부탁하는 입장이니까 나를 도와라 이러면은 돕고 싶어도 돕기가 싫으실 것 같아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helfen Sie mir bitte 까지 붙여주면 좋다. 너 말이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요거는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야 되니까 퀼넨 동사를 가지고 만들 건데 주어가 두란 말이죠. 그러면 퀼넨 동사의 두에 대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ich에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봐야 돼요. 퀼넨, ich kann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2인칭에서는 du kannst가 되겠구나.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의문문을 만들었으니까 kannst du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mir helfen, kannst du mir helfen 이렇게 만들 겁니다. 막상 제가 설명하는 거를 듣고 또 이렇게 독일어로 써놓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이 문장을 말을 하려고 하면은 조금 쭈삣쭈삣 거리게 될 거예요. 그게 근데 자꾸 여러분이 그래도 머릿속으로 고통스럽지만 문장을 쥐어짜내보는 과정에서 뇌가 좀 살아납니다. 그래서 독일어 뇌를 살리고 정돈하기 위해서 자꾸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11강까지의 내용 중에서 지금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문법과 관련된 내용, 표현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까지 같이 다 풀어보시고 마무리 같이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auf Wiedersehen!